오늘의 주제는요, 변색치 커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베이스 작업할 때 어떤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변색치를 잘 커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세라믹 제작을 할 때 있어서 지대치의 색깔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대치의 변색 정도가 어떤 정도로 변색이 되어 있는지 지대치의 변색 정도를 일단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종 보철의 두께가 몇 미리 정도가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재료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접치의 투명도라든지 그 인접치 바로 옆에 있는 치아의 색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투명도를 만들어줘야 될지, 다행히도 약간 불투명한 색깔이라면 조금 더 쉽게 변색치를 접근할 수 있겠죠. 변색치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르코니아를 사용을 해서 작업하는 방법인데요.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내면에 화이트닝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오펙한 화이트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이트닝 처리에 있어서 코핑의 두께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핑의 두께 0.5mm 이렇게 너무 얇은 두께에다가 내면에 화이트 처리를 하게 되면 외면에도 그 화이트닝한 오펙한 화이트가 비쳐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지르코니아 코핑의 두께를 0.7mm나 0.8mm 이상으로 부여를 해주고 나서 내면에 화이트닝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두껍게 되면은 소결이 끝나고 나서 화이트한 것들이 비쳐서 나오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가면서 두께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얇은 두께의 내면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을 커버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내면 처리를 해주시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케이스는 메탈 어버트먼트가 들어간 케이스예요. 메탈 어버트먼트는 풀지르코니아로 작업을 해도 어느 정도 그게 변색이 그 메탈이 드러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절단의 끝에 있는 팁 있는 부분이 조금 얇긴 했지만 나머지 부위는 어느 정도 충분한 공간이 좀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인접치의 투명도나 색감이 풀지르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풀지르로 작업을 했고요. 내면에 화이트닝 작업을 했습니다. STML 블럭을 사용을 해서 풀지르 형태로 작업을 하고 스테인으로 마무리를 한 케이스예요. 풀지르코니아를 활용을 해서도 충분히 이런 변색, 이런 메탈 작업 아니면 어느 정도의 변색은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하나는 굉장히 심한 변색이 있었던 환자분이세요. 완전 까만 색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의 변색이 굉장히 심하신 환자분이셔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고민을 했는데 투명도도 좀 있었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어서 코핑을 제작을 하고 레이어링을 활용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HT 블럭을 사용을 했고요. 기본적인 색깔보다는 한 톤 밝은 색깔을 선택을 해서 작업을 했어요. 코핑의 두께는 한 0.78mm 정도 HT 블럭을 사용을 했고요. 내면에 화이트닝 처리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오비 파우더를 활용을 해서 베이스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파우더를 활용을 해서 쉐이드를 조금 더 맞춰줬던 이런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 두께가 많이 나오고 인접치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투명하다 그럴 경우에는 코핑을 이용하고 그리고 파우더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인접치가 그렇게 많이 투명하지 않고 또 다수의 치아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테일을 많이 살리지 않는 경우에는 풀지르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STML 정도의 어떤 투명한 블럭을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면에 화이트닝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STML 블럭을 사용을 해서 가공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지르코니아로 변색치를 커버할 때는 변색치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고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색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케이스들은 지르코니아로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그냥 노멀하게 진행하셔도, 그리고 두 번째로 코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코핑 위에 파우더가 들어갈 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파우더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면 쪽에서 확실하게 변색을 차단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HT 같은 약간 불투명한 블럭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선택에 있어서도 풀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한 톤 정도 밝은 거, HT 블럭을 사용을 할 때는 가장 밝은 블럭을 사용하거나 하얀빛이 많이 도는 코어를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 CZR 파우더를 보면은 가장 불투명한 파우더가 쉐이드 베이스라는 파우더가 있어요. 파우더 올라갈 양이 충분하다고 할 경우에는 가장 확실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파우더거든요. 변색이 정말 심하고 두께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오비에다가 얘를 좀 반반 섞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것보다 불투명도도 조금 올라가면서 이질감이 드는 거를 완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한 톤 정도는 밝은 색깔의 베이스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덴틴을 이용을 해서 채도를 조금 더 부여를 해준다거나 내부 스테인을 활용을 해서 채도를 따로 부여를 해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B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입자가 살짝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믹싱을 해주셔야지 변색이 조금 많이 있는 부분에는 조금 더 도포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대부분의 케이스들이 서비컬 쪽에 변색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컬 쪽에 살짝 SB 파우더를 좀 올려주시고, 절단 쪽에 만약에 두께가 많이 안 나오신다 그러실 경우에는 OB 파우더로 절단 쪽은 올려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색이 조금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감안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오펙 파우더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얘는. 그래서 부위가 너무 두껍게 칠해지거나 건조가 많이 제대로 안 되고 소결이 바로 들어가게 되면 갈라짐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서 베이스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두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 S베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OB 화이트를 반반 정도 섞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커버력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OB만 단독으로 올리시는 것보다. 베이스 작업을 하실 때 지대치가 전체적으로 다 까만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금 까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컬 쪽만 진하다던가 전체적으로 다 변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절단 팁 있는 부분 두께가 좀 제일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베이스 작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바이올렛이라든지 그레이 계열의 빛을 흡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테인을 좀 활용을 하셔서 탁한 부분이 바로 올라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